여름 휴가 시즌 국내 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주 국내 관광을 강조한 데 이어 주말에 가족들과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약천사 등 제주도 사찰에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가 성황리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를 유네스코 복합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강원도가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주박물관이 일본 나라 국립박물관의 문화재 보존 전문가를 초청해 우수한 문화재 보존 기술과 연구 방법에 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천태종 찬불동요제에서 대상은 서울 구강사 어린이회가 차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국내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주말에는 가족들과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첫 소식,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예정됐던 여름 휴가를 취소한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에 깜짝 방문한 곳은 제주도. 주말을 이용해 휴가로 볼 수 없다고 청와대는 해명하지만 2박 3일이란 기간은 여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인 김정숙 여사와 손자 등 가족과 함께 제주 한림읍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모처럼 휴식을 취하면서 향후 전국 구상을 다듬은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초부터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거라고 다짐했던 문 대통령은 지난주 수석 비서관 보좌 회의에서는 휴가철 국내 관광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사찰을 마음의 안식처로 삼을 정도로 휴가의 맞춤형으로 꼽았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첫 행선지로 안동의 봉정사를 찾았는데 여름 휴가철에 이렇게 외국에만 가지 말고 그런 좀 한국에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런 사찰도 좀 찾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던 건데 그런 목적하고 상관없이 정말 참 좋았습니다. 정말 떠나기가 싫을 정도로 참으로 이제 편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고유의 색깔을 내는 데는 불교만한 유적지가 없다는 판단 아래 일찌감치 관광 코스 마련에 나섰습니다. 불교 유적지도 또 역사, 문화, 종교 등 서울만의 색을 보여줄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를 연결해서 코스를 구성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국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우리 국민은 평균 7차례 국내 여행을 떠나 100만 원 정도를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관광지 중에서도 특히 산사는 종교에 관계없이 오랜 동안 한국인의 마음의 벗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인들의 DNA 속에는 어떤 불교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 불교적인 어떤 인생관, 좀 불교적인 세계관 이런 것이 아주 짙게 배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에서 늘 이제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해 전통 산사 7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비롯해 우리가 찾아봐야 할 산사는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사찰을 놀이터 삼아 즐거운 추억을 쌓는 어린이 여름불교 학교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수려한 풍광의 제주 지역 사찰들도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 여름불교 학교로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바닥 위에 놓인 사탕 한 알. 아이들은 모양을 살피고 향기를 느낀 뒤 천천히 입에 넣어 달콤한 맛을 느껴봅니다. 사탕의 모양, 촉감, 향기, 맛 등을 차근차근 살피며 집중의 힘을 키웁니다. 서귀포 정방사 어린이 불교학교에서 펼쳐진 대한명상의학회 박용환 부회장의 마음 챙김 먹기 명상. 아이들은 주의를 집중하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불교 학교 한 지가 22년째 되는데 제대로 그 아이들이 와서 부처님 법을 이제 전하고 받기도 했지만 집중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 때부터 이렇게 좋은 어떤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요번부터 이렇게 이제 좋은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약수가 샘 솟는 곳이라 해서 이름 붙여진 제주 서귀포 약천사도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불교학교를 열었습니다. 약천사 경내는 청량한 약수로 채워진 어린이 풀장이 들어섰고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물장구 치고 미끄럼틀을 타면서 천진물에 웃음을 쏟아냅니다. 친구들이랑 미끄럼틀을 타는데 내려오는 순간 엉덩방망을 쳐서 엉덩이가 아팠고 친구들이랑 노는데 재밌었어요. 절하는데 여자 스님이 노래를 가르쳐줘서 감사했어요. 역시 지난 주말 제주시 불탑사도 마음의 부처님이란 주제로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열었습니다. 말랑말랑하고 쫄깃한 재료로 방향제를 만드는 등 오감 체험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유익함을 선사했습니다. 불탑사 어린이 불교학교에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봉사 점수도 따고 불교와의 인연도 깊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자주 데리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부터 안 오다가 봉사 시간을 채우라고 해서 학교에서 그래서 예전에도 많이 왔던 곳이기도 하고 봉사 시간도 있고 하니까 저는 여기 와서 봉사한다는 느낌보다는 좀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 느낌이라서 봉사 시간도 채워지고 하니까 정말 좋아요. 수려한 풍광의 제주도 사찰들이 다양한 여름 불교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주 지역 불교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오대산 월정사를 유네스코 복합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작업이 강원도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와 인문학, 생태적 가치가 어우러진 월정사의 유네스코 복합유산 등재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정사가 자리한 오대산은 국보 제48호 팔각 9층 석탑, 석조 보살 좌상, 국보 제221호 상원사 목조 문수동자 좌상, 국보 제292호 상원사 중창 권선문 등 57점의 국가지정 문화재와 등록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불교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자장률사가 당나라에서 귀국해 월정사를 창건하고 오대산 중대에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정렬보궁을 조성한 이후 월정사는 한국 불교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적 전개 과정 속에서 녹아있는 다양한 신앙과 수행의 이 내용들이 다 오대산 안에 담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대산을 유심히 잘 살펴보면은 한국 불교의 긴 역사적 전개 또 오늘날의 다양한 신앙과 이제 수행적 내용 이런 것들을 갖다 한눈에 다 이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오대산이다. 오대산과 월정사는 또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하기 위한 오대산 사고 등 유교 문화와 도교, 샤머니즘을 품고 있어 한국 정신사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청정한 자연과 생태, 수려하고 빼어난 경관까지 오대산은 한국 불교를 비롯한 정신적, 인문학적 가치와 자연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월정사는 오대산을 세계가 함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복합유산 등재를 위한 첫걸음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 참가 학자들은 오대산과 월정사가 우리나라를 넘어 동아시아 정신문화가 하나로 융합된 곳으로 인문적 가치와 자연적 가치를 지닌 유네스코 복합유산으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종합적인 그런 한국 정신사 또 문화사의 이런 것들이 이 오대산에 이제 잘 전승돼 오고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오대산의 그런 뭐 위상 또 중요한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한번 눈여겨 보면서 또 이제 유네스코 복합문화유산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 다시 한번 더 잘 정리해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월정사는 유네스코 복합유산 등재를 위한 행정 절차를 빠르면 다음 달 시작하기로 했고 강원도와 평창군도 최근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불교 역사와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한국정신문화사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생태학적 가치 또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오대산과 월정사의 세계 복합유산 등재 추진이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불교미술 소장처로 유명한 일본 나라 국립박물관의 우수한 문화재 보존 기술과 연구 방법을 접할 수 있는 행사가 국내에서 열렸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인적 교류를 위해 나라박물관의 문화재 보존 전문가를 초청해 특별 강연회를 열었는데요. 대구 BBS 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아미타 열의 입상. 11세기의 나무로 만들어진 불상의 어깨 부분을 일본 나라국립박물관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한 사진입니다. 한 덩어리의 나무가 아니라 몸통과 팔 부분이 각각 다른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불두는 따로 제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30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 있어 매년 300점의 문화재를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어제 일본 문화재 조사와 수리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1998년부터 경주박물관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나라국립박물관의 보존과학 전문가가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보존과학이 아무래도 대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부분인 만큼 이번 강연을 통해서 자세한 사례들을 들여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이 보존과학에 대해서 더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라박물관 보존과학부장 토리고에 씨는 컴퓨터 단층 촬영과 X선 투과 촬영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한 문화재 조사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각과 그림, 글씨 등 개별 문화재에 적합한 수리와 보존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하루 13,000명이 찾는 일본 대표 불교 문화재 전문 박물관인 나라박물관은 문화재 활용과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日本でも文化財の活用ということは非常に言われてはいるんですけれども、展示公開と同時に適切な修理を行ったり、あと調査をすることで複製品を作るようなオリジナルのものに対しての理解をしていただくようないろんなツールを準備するようなことで活用に変えているところも。 문화재가 후대까지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뒷받침돼야 하겠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이 소장한 고려시대의 불경 유가사지론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전시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 행사가 열립니다. 한글박물관은 구결학회와 함께 다음 달 13일과 14일 광주 전남대에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의 자료의 연구와 전시 방안 학술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사지론 권 66은 고려가 11세기 초반 처음 목판을 만들어 찍은 대장경인 초조대장경 일부이고 유가사지론 권 20은 8만대장경으로 알려진 제조대장경 중 한 권입니다. 유가사지론은 대승불교 유가 일파 수행 서적으로 윤회와 수양, 열반에 관한 가르침을 정리했습니다. 두 책은 한문을 읽기 위해 구절마다 표기한 이른바 토인구결이 많아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현대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공부할 수 있는 강좌가 서울 도심에서 마련됩니다. 대한불교진흥원 부설 대원불교문화대학은 무소유를 실천한 법정 스님의 맞상좌이자 순천 송광사 불이람 암주 덕조 스님을 초청해 금강경 다시보기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덕조 스님 초청 금강경 다시보기 강좌는 다음 달 5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진행되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하루 2강씩 총 8강으로 구성됐습니다. 덕조 스님은 법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이사와 서울 길상사 주지, 송광사 유런 교수사와 승가 대학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이번 강좌가 현대적인 시각에서 금강경을 재해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통해 세상 사는 이치를 고민하고 사고의 외연을 넓혀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태종 산하 전국 사찰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맑고 고운 음성으로 동심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했습니다. 27개 팀이 본선 경연 무대를 펼친 제5회 천태 어린이 찬불 동요제에서 서울 구강사 어린이회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바라만 보아도 어여쁜 어린이들이 울긋불긋 각양각색의 풍선으로 꾸며진 무대 위에서 음성 공양을 펼칩니다. 충남 논산 금강대에서 열린 제5회 천태 어린이 찬불 동요제 본선. 부처님 가르침과 맑고 고운 동심의 소리가 논산 금강대 강당에 울려 퍼지자 색색빛깔 별빛 응원전 속에서 무대와 객석은 하나가 됩니다. 울산 정광사와 서울 구광사, 부산 삼광사, 분당 대광사 등 종단 산하 전국 사찰 어린이들은 몇 달간 갈고 닦은 노래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였습니다. 경연이면서도 모두가 하나 돼 즐긴 축제의 시간이 끝나고 수상자가 차례대로 불리자 객석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서울 구광사 어린이회가 합창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고 서울 명화사 어린이회가 초등부 중창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의 기쁨을 모두가 누릴 수는 없었지만 지혜와 자비의 음성 공양에 동참하면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성 공양을 하고 또 우리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꿈을 꾸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래에 행복해지자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리로 하나 되는 부처님 마음을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는 열띤 경연 외에도 지난대 수상자의 특별 무대와 찬불가 배우기, 퀴즈왕 대회 등이 어우러졌고 아이들은 지역과 사찰을 넘어 도반이 됐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천태 어린이들은 독립대학이 떠나갈 듯 뜨거운 함성 속에 내년에 더욱 풍성한 동요제에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노래하는 수행자, 문화공양주로 불리며 문화포교에 앞장서온 경북 영덕 기원정사 주지 자명스님이 7번째 음반 기류의 연인을 발매했습니다. 자명스님의 앨범 기류의 연인은 USB 앨범으로 제작됐으며 새롭게 작업한 9곡을 비롯해 기존에 발표한 42곡을 함께 수록했습니다. 스님은 이번 앨범에 대해 한국인의 기본적 정신인 한을 대중음악에 접목시킨 찬불가 앨범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명스님은 땡큐 붓다 콘서트, 국악 뮤지컬 천도제 니르바나 등 과감하면서도 실험적인 무대를 통해 문화포교의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일상화가 가져온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가 언론의 구조를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올드미디어의 대표격인 공중파 방송의 영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뉴미디어는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 우리 사회 미디어의 현 상황과 미래를 진단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은 마지막 순서로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매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존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역할 변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전반적인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특히 포털의 영향력 증대가 여론 형성 등에 미치는 부작용 심화와 그에 따른 기존 전통 매체의 책임과 역할에도 주목했습니다. 앞으로 이 뉴 미디어 시대가 몰고 올 전체적인 변화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 이 현재와 미래를 간단히 정리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은 뉴 미디어의 도전이 단순히 미디어 영역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뉴 미디어의 흐름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뉴 미디어와 올드 미디어 사이의 소통 방식의 차이와 관련된 역할과 한계에 주목하고 각자의 장점을 살리는 데 주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차이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보는 사람들과 우리가 소통의 장 커뮤니티 형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올드 미디어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또 올드 미디어가 뉴 미디어에 비해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의 균형을 이루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심층 소식을 전하는 언론의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체를 보여주기보다는 우리 주장에 맞는 팩트만을 보여주는 경향들, 그건 뭐 진영과 관계없이 모두가 다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여서 네. 다양성을 갖고 있는데 더 편향적이겠죠. 아무래도 또 극단적인 주장들을 많이 하니까. 전문가들은 개개인이 자기 생각을 쉽게 소통하고 싶은 소통 욕구에 부응해 발달하는 기술을 통제할 수는 없다면서 소통과 관련한 변화를 빨리 이해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그동안 화쟁토론은 정책을 심층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토론하는 장이 되고자 노력했다면서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울산 울주군 대곡천변에 있는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 주변에 500종 가까운 동물이 서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천연기념물, 자연사 자원 공동조사단을 꾸려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암각화 일대를 조사해 동물 495종이 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명대 철제도종을 시유형문화재 제77호로 양주성 금속비를 시문화재 자료 제29호로 지정했습니다. 명대 철제도종은 1638년 중국 허난성 태산행궁에 걸었던 도교종입니다. 양주성 금속비는 영종 첨절 제사를 지낸 양주성 선생의 공덕을 기린 비입니다. 조선 후기 문신겸 학자인 우암 송시열 선생이 쓴 것으로 알려졌던 충북 옥천 이지당의 현판이 그의 친필이란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옥천군은 최근 이지당 현판의 글씨를 송시열 선생의 친필로 알려진 동춘당, 의학당 현판, 대자병풍 서체와 대조한 결과 점액의 특징, 결구의 짜임새 등에서 모두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황산, 베트남의 짱안 경관단지, 뉴질랜드의 통가리오 국립공원, 유네스코 복합유산으로 등재된 곳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복합유산 이렇게 세 분류로 나뉘는데 문화유산, 자연유산과 달리 대한민국에서 복합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유네스코 복합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가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교와 유교, 도교, 샤머니즘까지 동아시아 정신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공간적 가치를 지닌 오대산이 국내 최초의 유네스코 복합유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7월 30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